자, 방가로 3번 보실래요? 특수관계인간 고가 양수 또는 저가 양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데,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그 계산을 부인하겠다는 것인데, 요 조건만 암기하시면 돼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차액 동그라미. 그러면은 이 앞에 이거 이미 다 적혀져 있어요, 강의 듣던 분들은. 그럼 차액을 먼저 구하세요. 그럼 차액이 1억 원이죠. 여기서는 4억 원. 요 차액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이상이면은 부당행위를 보는데, 첫 번째는 3억 이상 동그라미 1번 하시고요. 또는 시가의 100분의 5의 상다른 금액 이상, 요게 동그라미 2번. 이인 경우에는 하나만 충족하며 취득 양도 가격을 뭐로 계산 들어간다고요? 시가. 요 줄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읽은 대로 읽으시면 돼요. 차액 1억 원이 3억 원 이상. 그러면 1억 원이 3억 원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요걸로는 부당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주어예요. 차액이 3억 원 이상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건 부당행위 없는 것이고, 상대 금액으로는 시가 10억 원에 5%니까 5천. 그러면 차액이 5천 이상이죠. 요건 충족했으니까 요걸로 부당행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비싸게 매입한 것이니까 계약서 금액을 인정한다, 부인한다. 부인하고 뭐로 들어간다고요? 시가 10억 원. 그럼 똑같아요. 차액 4억 원이 3억 원 이상. 그럼 벌써 4억 원이 3억 원 이상 요건 충족했죠? 요걸로 부당행위가 이미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계약서 금액이 너무 싼 게 판 것이니까 요거를 뭐하고 부인하고 세금을 뭐로 들어간다고요? 시가. 연습이니까 하나는 100억 원에 시가 100억 원에 5%니까 5억 원이죠. 그러면은 4억 원이 5억 원 이상은 아니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니까 부당행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의 상다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뭐로 들어간다고요? 시가로 계산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다 풀어봤지만 잠깐만 뒤로 가보시면요. 58번을 잠깐 가보실래요? 193페이지. 자, 58번 문제에서 문제를 잠깐 보시면, 형이 국내 소재 토지를 사촌 동생에게 양도합니다. 거기서 4번 질문을 보시면, 토지 시가를 100억 원으로 할 경우 이를 99억 원에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저를 볼게요. 지금부터 암산할게요. 싸게 팔았죠. 그럼 1단계 뭐부터 구한다고요? 차액. 차액이 얼마예요? 1억 원이 3억 원 이상은 아니죠. 시가가 얼마입니까? 10억 원에 5%면 5천. 그러면 차액 1억 원이 5천 이상 요건 충족했죠. 그러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 계산 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장 넘어가시면요. 194페이지. 60번 문제에서 4번 질문 보시면요. 갑이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7억 5천에 양도했다. 그때 양도 가격은 8억 원으로 계산한다. 자, 만나봅시다. 차액이 얼마예요? 5천. 5천이 3억 원 이상은 아니죠.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시가 8억 원에 5%면 4천이죠. 그럼 차액 5천만 원이 4천 이상이죠. 그럼 이거는 너무 싸게 판 것이니까 계약서 금액을 부인하고 뭐로 해야 돼요? 시가. 그럼 얼마로 한다고요? 8억 원.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OX를. 하나 됐습니다. 됐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요. 190페이지.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설명하고 이제 적용 배제 요건까지 들어갑니다. 이번 달에는. 자, 190페이지. 맨 상단에 그림을 잠깐 보세요.
증여자를 남편으로 가정해 보고요. 13년도에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 어떤 머리도 만약에 쓰지 않고 20년도에 다른 사람한테 1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판 가격 10억 원에서 취득 가격 3억 빠지니까 양도 차익이 7억 나오죠. 이게 세금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그림처럼 아내분한테 증여해주고 누가 팔았어요? 아내분이 팔았는데 아내분이 수종자가 증여받은 연도가 18년도, 그때 부동산 가치가 8억으로 뛰었고 아내분이 이것을 5년이 지나서 팔면은 이 등기부상 거래에 개입을 안 하는데 증여받은 물건을 몇 년 내에 팔아요? 5년 내에 팔면 그때는 아내분한테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밑에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실래요? 아내분이 판 양도 가격이 10억 원이죠. 여기서 8억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오니까 무조건 취득 가격을 3억 원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 걸로 2월에서 빼겠다? 당초 남편. 그러면은 아내분이 5년이 지나서 팔면 그냥 8억을 빼겠지만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은 본인 증여받을 당시 취득가격을 빼는 게 아니고 당초 증여자 남편 취득가격으로 2월 하니까 3억을 빼죠.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 나온다? 7억. 그러면 결국은 2월 과세 적용으로 남편이 머리 쓴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2월 과세 결과는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고요? 수중자. 취득 가격을 누구 걸로 2월 했으니까요? 증여자. 그럼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보유기간 필요하죠? 어디로 계산하고? 증여자. 세율을 적용할 때도 어디로 계산해요? 증여자. 결국은 이 2월 과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만 수중자고 나머지 모든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어디로 계산점을 되돌린다고요? 증여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 봐봐요. 현실에서 판 게 아내죠. 세금도 아내 보고 내라고 하니까 돈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니까 세금을 냅니다. 그 밑에는 남편이 아내분하고 같이 이 세금을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부여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양도 차익 계산상 어디로 산입한다고요? 필요별에서 아내분이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 낸 거 있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세금이 너무 커지니까 어디로 산입한다고요? 필요경비. 그러면 아까 제가 이미 칸 메꿨어요. 원래 증여세는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받아요?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2월 과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로 인정받는다? 취득. 그래서 어디로 산입할 수 있다고요? 필요경비인데 여기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중과세 조정 목적으로.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자,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55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전형적인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55번. 정답을 안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지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55번. 자, 지금 갑이 14년도 3억 원이고요. 배우자 을에게 18년도 8억 원에 증여해주고 을이 이것을 20년도 5년 내에 판 거 맞죠? 그러면은 1번 보시면 납세의무자는 갑이 아니고 그대로 누구로 가요? 을. 그 다음 2번이 답이죠. 장기 보유가 적용돼요. 을이 팔았지만 보유기간을
18년도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13년도부터 계산이 되니까 몇 년보로 판정돼요? 7년. 그럼 단기보유가 되고, 그다음 3번 보시면 취득 가격은 8억 원이 아니고 얼마로 이월해요? 3억. 그리고 세액 공제되는 게 아니고 양도 차익 계산 시 어디로 산입한다? 필요금. 여러분들 잠깐 배워보실래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금비로 산입하죠. 세액 공제라는 것은 한참 밑에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액 공제.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얘는 어디로서 뺀다고요? 필요 경비. 그다음에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그러면 요까지 이미 강의했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시면요. 189페이지. 자, 189페이지. 중간 칸만 보세요. 2월 과세. 당사자는 배우자랑 직계 좀비 속한 거래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 2월 과세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 이외의 다른 특수관계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가로 보시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포함되니까 2월 과세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니까 사망은 배우자로 보지 않으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자 앞에 보시면요. 배우자가 5년 내 증여받은 물건을 팔았을 때 양도 당시에는 배우자 관계가 소멸될 수 있죠. 그러니까 증여받을 당시에는 배우자인데 아내가 아까 파는 시점에는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면, 그러면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는 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혼하고 사망. 근데 지금 분명히 법조문이 뭐라고 되냐면은 배우자 관계가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겠지만 뭐만큼은 포함하지 않겠대요. 사망. 그러면 사망을 하면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뭐는 적용한다? 이혼은 적용합니다. 논리는 간단하죠. 이혼을 했다고 5년 이내인데 2월 과세 적용 안 해버리면 우린 전부 다 서류상 이혼해 놓고 악용하죠. 얘는 조작 여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2월 과세를 적용하는데, 설마 아내분이 본인 세금 조금 줄여보겠다고 남편을 토막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사망은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혼은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혼은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혼은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혼은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내가 봐도 참 잘했어. 또 반응이 없어. 됐어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자산 꼭 기억하세요. 모든 대상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토지 건물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시설물 이용권의 하나입니다. 다른 물건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거기다 볼펜 넣어두시고요. 볼펜 넣어두시고요. 볼펜 넣어놓고 넘어갈게요. 좀 더 한참 헤매지 말고. 자 잠깐만 앞으로 갔다 옵시다. 예, 147페이지. 가셨어요? 여기 열거된 물건을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147페이지에 있는 물건 중에 1번 토지 건물하고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용한다고 표현하면 틀려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고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 동그라미 2번에 적용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타 자산에서 3번만 적용하는 거예요. 시설물 이용권. 그럼 여기 요 세 개 말고 토지 건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말고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해요. 제발. 작년에 개정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안 들어갔었어요. 작년부터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분양권을 이거를 세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분양권을 아내분한테 증여해주고 아내가 팔잖아요. 이월과세를 적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분양권으로 이걸 세금을 엄청나게 줄였지. 제가 이게 안 돼요. 이제는 분양권도 적용하니까. 다시 원상 복귀하시고요. 189페이지. 그 다음에 양도일까지 기간은 몇 년이고요? 5년이고 적용 배제 별표 하시죠. 이제 이거 강의 들어갈 겁니다. 적용 배제 별표. 좀 더 볼 것이고 납세 문제는 누가 됩니까? 수종자. 연대 납세문은 없고 취득가격은 누구 것 빼고요? 증여자. 장기 보유도요? 증여자. 세율도요? 증여자고 기납부 증여세 양도 차익 계산상 어디로 산입한다고요? 필요용비. 자 그러면 적용 배제를 별표 3개 합니다. 올해 여기에요. 그러면 적용 배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월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그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취득가격을 아까 위의 케이스에서 3억을 빼는 게 아니고 3억을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를 뺀다? 8억을 빼는데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1번에다 적으세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적으세요. 우선 내 의사가 아니거든. 이렇게 내 의사가 아니거든. 나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적으세요.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2월 과세 적용으로 2월 과세 적용으로 납세 의무자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저를 보시죠. 자, 갑니다. 아까 남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아내분한테 증여해 주고요. 18년도. 아내분이 이것을 20년도에 팔았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월 과세를 원래는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분이 20년도에 양도를 하긴 했는데 그 양도가 매매가 아니고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일 수도 있잖아요. 수용도 양도니까. 그럼 수용은 내 자발적 의사예요? 강제적인 양도예요? 그런 경우라면 5년 이내 매각이 됐지만 이것은 수용이니까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 보시면 사업인정 고실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라면 5년 이내에 수용당했지만 2월 과세를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조건 정확히 기억해요.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사업인정 고실부터 소급해서 몇 년 이전에? 2년 이전에 받은 물건이 뭘 당한다면요? 수용. 자, 나오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요 줄 잠깐 보실래요? 요거는 정확히 이해합시다. 자, 갑니다. 앞에 잠깐 화면 보시죠. 요 배제를 아직 출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여기입니다. 나머지 파트는 이제는 변별력이 안 생겨요. 왜? 한 3번 강의 들은 분들이 이건 누구나 맞춰요. 근데 이제 배제를 내면 다 틀립니다. 우리 맞춥시다. 자, 보시면 부모님이 A주택하고 B주택 두 채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요 A주택을 부모님이 취득한 연도는 요게 13년도예요. 그런데 요 A주택을 자녀분한테 증여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녀분은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1세대고
세대 분가했습니다. 그리고 요 A주택을 이렇게 증여받은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분명히 자녀 쪽에서 한 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라는 것은 내가 매매로 취득하든 증여받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1세대가 1주택 맞죠. 그런데 요 증여받은 연도가 언제냐면은 19년도였단 말이에요. 19년도. 그리고 자녀가 19년도에 받은 1주택을 올해 판 거예요. 병한테 양도를 했어요. 20년도에. 그러면 등기부상 거래만 놓고 판단할게요. 등기부상만 놓고 판정을 한다면 이 자녀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왜? 1세대 1주택은 맞지만 19년도에 등기부상 갖고 있는 것을 20년도에 팔았으니까 1년 보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체 비과세를 못 받는 거야. 왜? 1년밖에 보유가 안 되니까. 여기 이해 가셔야 돼요? 이해 갔죠? 그런데 분명히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몇 년도에 판 거 맞아요? 5년에 판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은 증여받은 물건을 몇 년에 팔면 5년 내 뭐를 적용해야 돼? 2월과세. 그럼 2월과세를 지금부터 적용해 볼게요.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럼 2월과세를 적용하면 자녀분이 병한테 판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이걸 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취득한 가격을 빼죠. 그럼 양도 차익은 커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유기간이 이때부터 계산될 거 아니야. 13년도부터. 아까 취득가격 10걸 뺐으니까 보유기간도 여기부터 계산하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가 7년 보유로 바뀌어버리잖아. 2월과세 적용으로. 그럼 양도차익이 크게 나오면 뭐 할 거야? 이게 과세가 되는 물건이면 이게 실익이 있지만 얘는 비과세를 받는데 그럼 오히려 2월과세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라면 2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물건은 적용 안 해요. 어떻게 다시 가야 돼요? 나 한 번 더 하고 싶어. 봐봐요. 처음부터 2월 과세가 우리 법에 없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자녀는 등기부상 1년 보유밖에 안 되죠. 그럼 2년 보유가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법은 2월 과세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 물건을 5년 내에 판 건 맞잖아요. 그럼 2월 과세로 간다는 것은 자녀가 판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13년도 부모님 걸 빼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은 크게 나오는 건 맞겠지만 갑자기 보유 기간이 13년도부터 20년도로 판단되니까 갑자기 7년 보유로 바뀌어 버리잖아. 등기부상은 1년밖에 보유를 안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 버리니까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요거 올해 답이거든요. 꿈을 꿨어요. 오늘 1주택 택 나온다 다다다다 이렇게. 이해 갔어요? 요거 나와서 합격하시면 와서 뭐 사주고 간다? 밥 사주고 간다. 올 때 뭘 갖고 온다고요? 지갑. 뭘 또 밥을 갖고 와요? 지갑을 갖고 와야지. 밥을 왜 갖고 가? 갖고 오면 식어요. 어떤 분은 지갑만 갖고 오는데 나보고 카드 갖고 오래. 그건 아니지. 자, 합격하고 오실 분 손 들어봐요. 야,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안 오기는요 사장님만 안 오지. 저 맨 뒤로 가요. 하나 더 여기 잠깐 보시죠. 봐봐요. 이것도 당연한 말인데 아까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양도 차익이 아까 7억이 나오고요.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면 양도 차익이 아까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2월 과세를 적용한 거예요. 얘는 적용 안 한 거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원래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양도 차익이 크니까 원래는 세금 내는 세액도 일반적으로 이게 커요. 얘보다는. 왜? 얘가 이게 크게 발생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맞으니까 2월 과세 적용으로 오히려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을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반대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양도 차이가 얘가 큰데 세금은 얘가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2월 과세 적용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죠. 그럼 2월 과세 적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때문에 이게 발생할까요? 왜 양도 차익은 큰데 세금은 오히려 양도 차익 크게 나오는 게 적게 나오고 양도 차익은 적더라도 세금은 크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세율 때문에. 세율 때문에. 2월 과세 적용하면은 7년 보유가 되죠. 그럼 단기 투기가 아닌 걸로 판단되니까 6%에서 42% 세율로 가잖아요. 낮은 구간으로. 그런데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면 갑자기 막 6개월 보유 정도밖에 판단이 안 된다면 무조건 전체 금액의 50%로 전체 금액의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세율이 팍 높아지죠.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작다더라도 세율이 워낙 커버리니까 오히려 이쪽이 세금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과세관청 쪽에서는 2월 5년 이내를 하더라도 2월 과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금액을 계산해보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계산을 양쪽을 다 해요. 과세관청은 다 해서 만약에 요 빨간색 경우가 발생한다면 굳이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세금이 더 거치니까. 그게 3번 보시면요.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보다 뭐하다며 적은 경우라며 굳이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는. 세 개 중에 하나가 올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칸은 간단해요. 자, 앞에 보시면요. 자, 구조는 똑같습니다. 형이 13년도에 3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병에게 20년도에 만약에 팔았다. 형이 10억을 받고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7억 나오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형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아우한테 미리 증여를 해준 거예요. 사촌 동생한테. 그래서 아우가 증여받은 연도가 18년도고 가치가 8억. 그리고 아우가 이것을 팔았는데 똑같아요. 아우가 증여받은 물건을 5년이 지나서 팔면 과세관청은 이 등기부 자체에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우가 몇 년에 팔면 5년에 팔면 이제 등기부에 개입, 이 거래에 개입을 하는데 과세관청은 세금을 다 계산해 봐요. 아우가 낼 세금을 계산해 봐요. 아우는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냈고 10억 원에서 8억만 빼서 양도세를 계산해 봐요. 이게 원래 등기부상 아내가 아우가 낼 세금이니까. 그리고 아우가 이것을 5년이 지나서 팔면 이렇게만 세금을 받고 끝나요. 그런데 지금처럼 몇 년에 팔면 5년에 팔면 과세관청은 형이 직접 판 걸로 의제를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봅니다. 그때는 10억 원에서 3억을 빼서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5년에 팔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과세관청 이 거래에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이상한 가족이거든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원래 형이 머리를 쓰지 않았다면은 형이 직접 10억을 받고 팔았다면은 세금 양도세를 한 3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얘들은 머리 굴려갖고 여기서 증여세를 한 3천 내고 양도세를 2천 낸 거예요. 합쳐서 얼마 냈어? 5천. 그러면 머리 굴려서 세금 더 내고 있죠. 과세관청은 5년 이내를 하더라도 이 머리 굴린 가족들을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아, 참 이상한 가족도 다 있네. 머리 세금 더 내네. 이렇게. 그럼 그대로 그냥 등기부상으로 세금을 받고 끝나는데 어떤 경우에만 개입을 하냐면 이런 경우에만 개입을 해요. 이렇게. 원래는 형이 직접 팔았으면 양도세가 7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회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줄여서 5천으로 줄였죠. 이때는 얘들은 똑똑한 가족이죠.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이 똑똑한 가족을 가만 놔둔다, 눌러버린다. 눌러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팔기는 누가 팔았어요? 아우가 팔았는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아우가 판 거래를 부인을 해요. 부인을 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는 형이 직접 판 걸로 의제를 한다. 그럼 여기서 부인을 한다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고 납세 의무자 판단을 할 때만큼은 원래는 누가 팔았지만 아우가 팔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누가 판 것으로 보겠다. 형이 판 것으로 봐서 형한테 직접 세금 때리니까
아우한테는 어떤 세금도 부과하면 안 되니까 아우가 연예림이 얼마 세금 내놨어요? 3천. 이것을 아우 통장으로 그대로 되돌려준다고. 그러니까 아우한테는 어떤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누군 보고 세금을 달라 그래요? 형. 그런데 문제는 팔기는 누가 팔았는데? 아우. 돈도 누가 받았는데? 아우. 세금은 누구 보내래요? 형. 그럼 형이 세금, 여러분들 형이야. 세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내야지. 안 내면 압류 들어오는데. 근데 안 낼 가능성이 많으니까 돈 받은 아우 너는 형하고 같이 이 세금을 연대납세금을 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2월 가서는 돈 받은 아내가 납세금자니까 세금을 낸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는 돈은 아우가 받았는데 세금을 형 보고 내라니까 안 낼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우는 연대납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등기부상 거래를 부인하고 개입을 하는데 이게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관청이 이 경우에 형이 판 걸로 의지하겠다는 것은 팔기는 등기부상 동생이 팔아놨고 그 돈을 형한테 이체를 시켜줘요. 대부분 속여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억이란 돈을 과세관청이 한 몇 년 동안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10억이란 돈을 아우가 계속 사용하는 거야. 막 1억, 2억, 3억을. 그러면 형한테 통장으로 이체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속이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실질적으로 수중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정을 한다면 이때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왜? 돈을 계속 누가 사용하니까. 아우. 그때는 속이지 않은 거라고 보겠다는 거. 근데 대부분은요, 등기부상만 이렇게 해놓고 아우가 판 돈을 형한테 준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얘가 계속 사용한다면은 그때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된 거로 그냥 보겠다는 거. 자, 책을 보시면요. 그게 오른쪽인데 양도행위 부인인데, 자 거기 적용 요건 보시면요. 수중자 증여세랑 수중자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게서나 양도소득세보다 뭐하다며 적다며 누가 판 것으로 봐요? 형이 판 것으로 의지하는데 밑에 보시면 양도소득이 해당 수중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넘어가시면 193페이지 이미 풀어봤지만 59번을 다시 풀어보세요. 가장 전형기기 문제 59번 193페이지 59번. 자, 1번, 2번, 3번, 5번을 묶으세요. 얘들은 배우자죠? 근데 5번을 보시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납세를 진다? 아니죠. 연대납세무가 없죠. 정답은 5번인데, 자, 4번을 보시면요. 배우자 및 직계준비소 외의자니까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이제 부인 규정인데, 을 증여세랑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에는, 얘들은 이상한 가족이죠. 그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다. 맞죠? 그냥 누가 판 것으로 본다. 을이 판 것으로 보니까 을이 판 것으로 본다는 말하고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 같은 문제 위로 가시면 58번. 자, 5번 질문 보세요. 만일 형이 사촌 동생에게 증여한 후 사촌 동생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사촌 동생 증여세랑 양도 속세를 합한 세액이 형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봐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라면, 그러면 적은 경우니까 똑똑한 가족이죠. 이런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개입해서 누가 판 것으로 본다. 형이 직접 판 것으로 본다. 맞죠?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요. 194페이지. 자, 맨 상단에 60번 문제에서 1번 보시면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6년이 지났죠. 그 5년 이내가 아니니까 그냥 등기부 자체에 개입을 안 하니까 누가 판 것으로 본다. 을이 그냥 판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갑으로 왜 갑니까? 갑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몇 년 이내에 하나 한다. 5년 이내.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됐어요? 다시 익힘장 펴보시면요. 23페이지. 제가 분명히 33번하고 34번하고 41번 공부해갖고 오라고 얘기했죠? 자, 우선 이건 제가 정답만 체크합니다. 자, 23페이지 3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동그라미 1번 대상이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그럼 다른 물건은 장기 보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로 보시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뭐 한다고요? 제외. 그러면 원 조합원은 철거되기 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있지만 승계 조합원은 부동산 자체를 갖고 있던 기간이 없으니까 장기 보유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로를 포함으로 바꾸면 틀려.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이 최소한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3년 이상. 그다음 기억. 원래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근데 니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며 2월 과세. 그때는 누가 취득한 시점으로 들어간다. 증여한.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소. 증여한이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증여자. 자, 공제율 동그라미 기억. 자, 기억에서 가로 보시면 이렇게 적으세요. 첫 번째 가로는 거주자, 비거주자. 그 다음에 땡때 공제율이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 그러면 요 일반적인 공제율은 거주자도 요건 충족하면 받고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요건 충족하면 6에서 30의 일반적인 장기보유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보유기간 중,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니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인 누구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공제율이 커지죠. 그런데 요것은 거기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거주자. 그리고 공제율이 얘는 최저 100분의 2에서 최고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분의 80. 그러면 제가 이거 강조했죠. 1세대 1주택에 관련된 어떤 법조문 혜택은 양도 시점에 누구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거주자. 그러면 양도 시점에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요 높은 공제율은 누구만 받고요? 거주자는 받고
비거주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은 비거주자가 1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제는 뭐만 받는다고요? 6에서 30.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 모두 이렇게 높은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2년 이상.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때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주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24에서 80을 못 받아요. 그때는 뭐로 가야 돼요? 6에서 30.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못 받으면은 뭐는 받을 수 있다? 6에서 30. 자, 그다음에 한자 넘어가시면요. 4번 공제 방법은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죠. 자산별 공제. 그 다음에 장기 보유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가 동그라미 1기요. 미등기 양도자산. 다만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뭐 한다고요? 제외. 요 법령이 정하는 자산이 몇 개요? 6개. 1번 키워드는 뭐예요? 이 김장을 암기를 안 하나요? 자, 다시 잠깐 앞으로 가시면 21페이지 21페이지 가셨어요? 21페이지인데요. 와, 이거 우연이야. 21번이야 또. 자, 보시면 서류상은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게 있죠. 이게 이 법령이 정하는 자산. 얘들은 서류상은 미등기지만 어떤 제재를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미등기는 장기보유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키워드는 뭐예요? 장기결부 조건. 2번은요? 법률 규정, 법원 결정. 3번은요? 농지. 4번은요? 1세대 1주택. 5번은요? 도시개발법. 6번은요? 도시개발법.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됐고 다시 띠로 가시면요. 24페이지. 자, 동그라미 니은 조정 대상 지역. 장기보유 못 받아요. A 1세대 2주택, B 1세대 3주택 이상. 결과적으로 2주택 이상인 자는 원칙은 장기보유 받을 수가 없고요. 다음 디귿 국외 자산 양도. 다음 3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 그 첫 번째 가로. 자, 요거 적으시면 돼요. 요거 똑같이 거주자 플러스 비거주자. 그러면 거주자도 기본공제 받고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팔았을 때 당연히 기본공제 됩니다. 각 호의 소득별로 각각 연 얼마예요? 250만원. 기억 1호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1호는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요 1호 전체에서 1년에 얼마 받는다고요? 250. 다음 2번 공제 순서는 감면소득 금액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감면소득 금액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먼저 순차적으로 250을 사용합니다. 공유자산은 공유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죠. 각각 또는 각자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는 물건에 대한 250이 아니고 사람을 내는 머릿수에 대한 250이니까 만약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3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3명이 자기 과표 계산할 때 모두 얼마 받을 수 있다? 250원보다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적용 배제되는 게 미등기. 다만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역시나 뭐 한다고요? 제외. 그러면 자, 차이점이 바로 위에 장기 보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3개죠. 미등기, 조정 대상 지역, 국외 자산인데 기본공제가 적용 안 되는 것은 미등기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과 국외 자산은
기본공제 250원 적용됩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거, 지금 장기보유 배제라 기본공제 배제 어디에도 비사업용 토지라는 단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장기보유도 받을 수 있고 뭐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 개입하지 마요. 이거 문제 나오면 다 틀려요. 비사업용 나오면 다 제재한다고 착각 아닙니다. 제재하는 것은 세율 쪽이 제재를 하고, 비사업용도 3년 이상 보유했고 등기했다면 뭐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상단에 장기보유 배제 사유에다가 적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요건 충족 시 24페이지 맨 상단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적으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쉬는 시간에 심심하시죠? 심심하셔야 돼요. 심심하셔야 돼. 35번부터 41번까지 한번 아니 43번까지 한번 채워보시죠. 35번부터 43번까지. 글씨 쓰면서 채우지 말고 눈으로 채워야 어차피 틀릴 것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답니다.